안녕하세요, 예술창업 황금거입니다. 지난 홈 테이블 데코 페어에 이어 또다시 코엑스에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자주 가게 되네요. 이번에는 코엑스에서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서울 아트쇼가 같은 기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순수 회화, 디자인, 그리고 그 경계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의 페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도 하나하나 개별적인 정보 소개보다는 전체적인 기획이나 구성 측면인 가치 중심적 사고 관점으로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오픈인데 9시 45분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40분 넘게 줄을 서다가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 보고 나왔을 때는 줄이 더 길게 서 있어서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같은 예술 분야의 페어인데 왜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만 이렇게 대중들에게 많이 어필되고 모객이 훨씬 잘 되는지 다른 페어들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요.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캐릭터가 많이 나왔고 거기에 파생된 아트 굿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페어와는 다르게 부스가 한 부스 단위로 잘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또한 결제도 현금 결제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이를 미루어 보아 다른 페어처럼 세 부스 이상 빌리거나 사업자 등록을 해서 카드 단말기를 만들 수 있는 규모의 회사보다는 개인적으로 나온 작가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10대에서 20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귀엽고 깜찍한 캐릭터들이 많았으며 유명한 작가나 유튜버들의 부스도 보였습니다. 제가 타겟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 작가들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스들이 한 곳에 많이 모여 있으니 플리마켓에 온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다만 전시 기획이 좀 아쉬웠습니다. 작은 규모의 부스들을 빈틈없이 꽉꽉 채워놓으니 단조롭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고 페어를 보다가 관람객들이 앉아서 쉴 공간이 없었습니다. 유명 작가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서 팬미팅 자리를 만든다든가 인기 유튜버들을 위한 방송 스튜디오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람객들이 오래 머물면서 천천히 즐길 수 있는 장치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람객들이 오랜 시간 길게 줄을 설 만큼 엄청난 관심과 호응이 있을 때 더 신경 써서 이런 인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해야 하는데 다양한 이벤트나 기획 없이 수많은 펜시용품의 집합처럼 보일 수 있게 행사 구성이 계속된다면 대중들도 서서히 외면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이 열리는 3층으로 갔습니다. 디자인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제가 참가했었던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이나 혹은 밀라노 디자인 위크처럼 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축제처럼 열리는 데 반해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은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고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를 보러 갔다가 알게 된 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디자인 페어는 다른 페어들과는 달리 돈을 많이 들여서 잘 꾸며놓은 멋진 부스들이 많았는데 이번 페어는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는 많이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제 생각에 다시 원상복구가 되려면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영 디자이너들을 위해 전시할 수 있는 부스를 제공했는데요. 신선한 아이디어가 담긴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외 디자인 페스티벌처럼 흥행에 성공해서 아시아의 한 축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전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아트쇼를 보러 왔습니다.
이쯤 되니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했고 보관함에 보관했던 가방까지 메고 있다 보니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시각예술 관련 페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을 부릅뜨고 관람했습니다. 저는 보통 전시를 보게 되면 작품보다는 전시기획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제가 2018년도에 아트바젤 마이애미를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전시장 중간에 커다랗게 관람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음료를 사 먹지 않아도 됐고 인테리어까지 멋지게 해놨습니다. 보통 공간만 있으면 이윤을 위해 갤러리를 채워넣기 바쁠 텐데 왜 크나큰 공간을, 그것도 한 가운데를 할애해서 관람객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을까요? 또한 몇몇 갤러리들은 작품과 어울리는 인테리어를 해놔서 작품을 걸었을 때의 분위기를 사례를 통해 제시했고, 와인바를 설치한 다음 와인이나 칵테일을 제공하면서 단순히 그림만 파는 공간이 아닌 사교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아트페어는 높은 연령층들이 많이 옵니다. 저 같은 사람도 1시간이 넘게 관람하다 보면 힘이 드는데 어르신들은 오죽할까요? 그런데 VIP 라운지에 들어가 보니 그 넓은 라운지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객이 오래 머무를수록 매출이 오른다라는 전략이 이미 대기업 곳곳에서 적용된 지 오래됐는데요. 우리나라 전시 문화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아쉽긴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마케팅 관점에서 본 국내 아트페어 대 해외 아트페어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른쪽 상단 링크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시기획도 마케팅만 할 게 아니라 브랜딩을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운이 좋게 하루에 3가지 페어를 한 장소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각 페어들을 비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과 수많은 파티션으로 이루어진 물질적 공간으로만 보지 말고 관람객들의 시간, 즉 가치를 중심에 놓고 관람객들의 편의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면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각 페어들은 하루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